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측량 및 지용원 정보 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에서 성과 정리, 그러니까 성과 정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 다각 측량 관련된 이론에 대한 개념 설명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넷에서 이제 공개되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폐압 트래버스죠. 폐압 트래버스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폐압 트래버스 조정을 할 때 위거 오차라든지 경고 오차가 발생했을 때 트랜시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컴퍼스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조건에서는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컴퍼스 법칙을 따르라 이겁니다. 컴퍼스 법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계산은 소수 몇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결국은 네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세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픽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산상에서 어떠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기능에서 3을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AB 방위각이라든지 A의 합의거, 합경거와 각 측선의 거리와 관측각은 감독위원이 제시하는 값을 이용한다. 즉 여기서 거리하고 각각의 A, B, C, D의 교각이 주어지는 값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위각, AB 측선의 이 방위각도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A의 합의거, 합경거, 즉 X값하고 Y값, X값하고 Y값을 의미하는 거죠. A점에 대한 합의거와 합경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압 오차와 폐압비까지 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 시간 내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한 어떤 성과 정리의 순서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제가 교각이 A, B, C, D의 교각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뭐냐면 그 교각의 합을 계산을 해야 돼요. 즉 내각의 합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각의 합을 계산해야만 측각 오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내각의 합을 구해야만 측각 오차를 구할 수 있다. 즉 내각의 합은 보통 이제 사각형이니까 360도가 나와야 되겠죠. 360도가 안 나오거나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 차이 값이 측각 오차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측각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각을 조정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각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정량은 등배분을 해서 조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량을 계산한 다음에 조정각을 계산합니다. 이해하셨죠? 조정각을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방위각을 계산을 합니다. 반드시 방위각을 구할 때는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하고요.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위거와 경거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를 계산을 하죠. 위거 오차와 경고 오차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위거 조정량과 경고 조정량을 구하는데, 이것이 좀 전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무슨 법칙? 컴퍼스 법칙을 통해서 위거와 경거를 조정량을 계산을 해요. 그 조정량을 구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위거와 경거를 통해서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구한 다음에 합의거와 합경거를 계산합니다. 근데 합의거와 합경거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폐압 오차와 폐압비를 구하는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서식지에 다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90% 정도는 서식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식지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폐합 트래버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틀릴 수 없다. 이 문제 자체는 틀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가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폐합비까지 전부 다 무난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점수도 획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거를 계산했는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정답이 다 맞아야만 배점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다 풀어야만 득점을 다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하나가 틀리더라. 그러면 이 측량의 특성상 만약에 측가고차가 틀렸다. 그럼 빵점이에요. 왜? 측가고차가 틀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요. 문제상에서 A, B, C, D가 주어지면 첫 번째 뭐부터 하자 그랬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각 A와 각 B와 각 C와 각 D의 내각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 내각의 합이 곧 무엇이 된다? 36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측가고차가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의 n-2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A각, B, C, D 네 개의 각을 합했을 때 여기 시그마 알파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180의 n-2를 만족을 못하면 그 차이값이 바로 무엇이다? 측가고차가 된다 이겁니다. 즉 360도가 되는 거죠. 이 그림상에서는 360도보다 작은 각이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하면 되고 그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은 각이 나오면 오차는 플러스 보정을 하면 되고요.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측가고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보정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조정량을 계산하는데 처음에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조정량은 등배분의 개념이에요. 등배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측가고차를 나누기 얼마를 한다? 4로 합니다. 왜 4로 해요? A, B, C, D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량 계산했을 때 이제 그리고 나서 조정각을 계산하는 거죠. 이 조정각은 이 교각에다가 각각의 A각, B각, C각, D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량을 하면 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각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측가고차가 플러스면 무슨 보정? 마이너스 보정.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보정을 한다? 플러스 보정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크게 되면 그 차이만큼을 나누기 4를 해서 마이너스 보정을 하면 되고 그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은 각이 나왔을 때는 나누기 4를 해서 측가고차를 나누기 4한 다음에 그만큼 플러스 보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내각의 합의 계산이에요. 이 내각의 합의 계산이 틀려져 버리면은 결국은 측가고차가 틀려지겠죠. 그럼 빵점입니다. 근데 내각의 합이 틀렸을 때 바로 조금 이따 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내각의 합을 꼭 반드시 신중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내각의 합을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측가고차를 계산을 하고
등배분을 해서 조정각을 전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확인할 것은 조정각을 다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조정각을 다 합을 했을 때, 그죠? 조정각을 다 합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360도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조정각을 합을 했더니 360도보다 360도가 안 나왔어. 그럼 결국 뭐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즉 내각의 합을 잘못 계산한 거죠. 내각의 합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아니면은 내각의 합은 잘 계산했는데 조정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하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보정을 했거나 어떤 부호가 잘못됐을 때 또 360도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각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위각을 계산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방위각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어떤 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구할 때는 반드시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관측각을 가지고 즉 교각을 가지고 방위각을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A, B, C, D가 있으면 첫 번째 AB 측선의 방위각, 이 AB 측선의 방위각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AB 측선의 방위각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문제에서 주어짐. 그 다음에 이제 BC 측선의 방위각을 구할 때, BC 측선의 방위각을 구할 때 기존의 AB 측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AB 측선의 방위각이죠. 주어진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80에다가 플러스 요 각비를 하게 되면 플러스 각비를 하게 되면 BC 측선에 뭐가 나와요? 방위각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림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B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 플러스 각비를 하면 돼. 보세요. 요 AB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마이너스 각이 나오겠죠. 그쵸? 거기다 뭐를 더하게 되면 요 B를 더하게 되면 이거 지워지면서 요각만 딱 남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AB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하고 여기다 각비를 더해도 돼요. 한번 볼까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AB 측선의 방위각에다 이번에 요만큼이 뭐가 돼? 180도죠. 180도를 더해요. 그리고 180도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각비를 더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AB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했고 거기다 각비를 더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딱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360도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얼마를 빼주면 돼? 360도를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하냐면은 C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합니다. 그럼 C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전측선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각이 무슨 각이 되는 거야? BC 측선의 방위각이죠. 요게 BC 측선의 방위각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다가 180을 더해 보세요. 요게 180을 더하고 여기서 요 각을 더하는 거. 각시를 더하면 CD 측선의 방위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무엇이 된다? CD 측선의 방위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 측선의 방위각은 BC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각C를 더하면 돼. 항상 요 각C, 각B는 조정각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BC 측선의 방위각은 CD 측선의 방위각은 BC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각C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만약에 계산상에서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면 360도를 빼면 돼. 만약에 계산했는데
360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CD 직선의 방향을 구했고, 그 다음에 DA 직선의 DA 직선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D 직선의 전측선을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각이 바로 뭐가 돼요? CD 직선의 방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80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180을 하면 요만큼의 각이 돼. 여기까지 CD에서 180을 뺐으니까 요각만 남는 거죠. 근데 DA 측선의 방위각은 여기다 뭐를 더해주면 돼? 각 D를 더해주면 바로 DA 측선의 방위각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DA 측선의 방위각은 CD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 플러스 각 D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공식을 외워서 푸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CD 직선의 방위각에다 요만큼을 더해 볼게요. 180을 더해 볼게요. 180을 더하고 그 다음에 각 D를 더하자고. 플러스 각 D를 더하게 되면 보세요. 요 CD 직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하고 각 D를 더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갔단 말이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몇 도를 해야 돼? 360도를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서 딱 멈춰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측가고차를 계산을 했죠. 측가고차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는 측가고차를 계산을 하고 조정량을 구한 다음에 조정각을 구하죠. 이때 조정각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조정각을 다 합치면 360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검산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BC 측선의 방위각과 CD 측선의 방위각과 DA 측선의 방위각을 구했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구했느냐? 제대로 구했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검산하면 돼요. 어떻게 검산을 하면 되냐면 요게 각 A죠. 자,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요게 DA 측선의 방위각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얼마를 해? 180을 해. 그러고 나서 각 A를 더하게 되면 어떤 각이 나와야 돼요? AB 측선의 방위각이 나오겠죠. AB 측선의 방위각은 DA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 플러스 각도를 하게 되면 플러스 각 A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AB 방위각이랑 어때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AB 방위각과 어때야 된다?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AB 측선의 방위각과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 조정각에서는 360도가 나왔는데 만약 그 이후에 방위각 구했을 때 AB 측선의 방위각을 구했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AB 측선의 방위각과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BC 측선의 방위각이라든지 CD 측선의 방위각이라든지 DA 측선의 방위각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셋 다 그러니까 방위각 중간중간의 어떤 계산 과정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럼 빠르게 다시 한번 BC 측선의 방위각, CD 측선의 방위각, DA 측선의 방위각을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검산을 첫 번째 검산은 여기서 검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검산 여기서 두 번째 검산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검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위각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바로 뭐냐면 위거와 경거를 구합니다. 자, 위거는 거리 코사인 세타고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죠. 이미 여러분들이 위거와 경거를 구하는 것은 필기 시험할 때, 그죠? 필기 시험 공부할 때 많은 이제 다각측량이라든지 삼각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위거의 개념과 경거의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와요. 그럼 여기서 위거와 경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이쪽이 이제 x축이고 이쪽이 무슨 축이에요? y축이 되겠죠. 자, AB 측선이 이렇게 존재할 때 요 점이 이제 XA, YA니까 요 A점의 좌표는 이제 XA, YA가 되겠고 B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거란 뭐냐면 어떠한 측선을 좌우선에 투영된 길이 AB 측선을 이 좌우선에 투영된 길이 이 길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길이를 우리는 위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거라고 하는 것은 이 AB 측선을 요 Y축에 투영된, 그러니까 Y축에 투영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무엇이다? 경거가 돼요. 위거라고 하는 것은 AB 측선을 요 X축에 투영된 요 길이를 위거라 하고 경거라고 하는 것은 Y축에 투영된 길이를 경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AB 측선에 무엇을 알고 요 각, 여기서 요 세타각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요 세타각은 방위각을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문제에서 방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위각만 구하고 방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타 값에는 방위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각 측선의 AB 측선의 거리 다 주어진단 말이야. 그 AB 측선의 거리, BC 측선의 거리, CD 측선의 거리, DA 측선의 거리가 주어져요. 거리가 주어지니까 요 거리와 세타를 알면 위거를 구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경거를 구할 수 있다. 위거 어떻게? 거리 코사인 세타. 경거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 사인 세타로 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거 자체는 이제 AB 측선의 위거는 XB-XA가 되는 거고요. AB 측선의 경거는 좌표가 주어졌다면 YB-YA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위거는 거리 코사인 세타고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역으로 A점하고 B점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그것을 통해서 XB와 XA를 빼면 위거가 되는 거고 YB-YA를 하게 되면 경거가 되는데 또한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죠. L.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B-XA 요 길이가 XB-XA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무엇이다? YB-YA의 제곱을 하게 되면 AB 측선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기 웨업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아크 탄젠트 해가지고 위거분의 경거가 돼요. XB-XA분의 YB-Y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많이들 봤죠? 좀 전에 설명해드렸고요. 일단 여기서는 확실하게 일단 뭐를 기억하신다? 그렇죠. 위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코사인 세타,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B점이 미지점이다. B점이 미지점이고 A점이 기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A점의 좌표를 알고 각과 거리를 알면 B점은 XA에다가 요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위거를 더해주면 되고 YB는 YA에다가 요만큼만 더해주면 돼. 요게 바로 얼마예요?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나중에 요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합의거와 합경거 쪽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위거는 어떻게 구한다? 위거는 거리 코사인 세타,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거와 경거를 계산을 해서 서식지에다가 탁 채워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계산하는데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의 개념이 뭐냐면 자,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AB 측선의 위거다. AB 측선의 위거는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가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AB 측선의 위거는 이만큼의 마이너스죠. 그렇죠?
BC 측선의 위거는 이마만큼의 플러스 회보를 갖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CD 측선은 이마만큼의 플러스가 되겠죠. BA는 이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이거를 요렇게 해서 이거를 자, 원점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원점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보세요. 뭐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자,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그 다음에 이만큼 플러스가 됐죠. 그 다음에 이만큼 플러스가 됐죠.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위거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거를 다 합을 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위거 오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경거 오차 한번 볼까요? 자, 경거는 이제 이렇게 이쪽이 경거 라인이 되겠죠. ABC 경거는 이만큼의 플러스죠. AB 측선은 이만큼의 플러스고 BC는 요만큼의 플러스예요. 맞죠? CD는 여기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이만큼의 마이너스예요. DA는 이만큼의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이만큼 플러스에 이만큼 플러스에 또 이만큼 플러스에 이만큼 이번에는 마이너스에 이만큼의 마이너스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위거랑 똑같이 경거도 경거값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경거를 다 더했는데 0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거 오차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거 오차, 그러니까 위거 오차는 시그마 위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 오차가 되는 거예요. 경거 오차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합니다. 그럼 위거의 오차가 발생을 했고 경거의 오차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정해서 위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게끔 경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구하는데 이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하는데 이때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할 때 무슨 법칙을 사용한다? 무슨 법칙을? 컴퍼스 법칙을 사용을 하게 돼요. 컴퍼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위거와 경거의 조정량을 구하는데 컴퍼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분하는 방식이 컴퍼스 법칙이에요. 측선장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분하는 것이 컴퍼스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컴퍼스 법칙의 위거 조정량은 총 길이분의 그 측선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위거 오차를 하면 돼. 이때 위거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0보다 크면 그죠? 위거 시그마를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무슨 보정하면 되고 마이너스 보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위거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보정을 하면 된다? 플러스 보정을 하면 되겠죠. 길이에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분하는 방식이 바로 컴퍼스 법칙이에요. 경거 조정량도 마찬가지로 총 길이분의 그 측선의 길이에다 곱하기 경거 오차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역시 경거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조정량을 계산한 다음에 조정 위거와 조정 경거를 계산하는데 조정 위거는 위거에다가 각 측선의 위거에다가 위거 조정량. 그다음에 조정 경거는
각 측선의 경거와 각 측선별로 경거 조종량을 하면 돼요. 자, 이때 검사하면 세 번째 검사. 이때 세 번째 검사는 바로 뭐냐면 시그마 조정 이거를 각 측선별로 시그마를 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조정 경거를 구한 다음에 각 측선별로 조정 경거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플러스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첫 번째 점검은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제대로 그러니까 위거를 다 제대로 더했는지 경거를 다 제대로 더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위거 오차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보정하는데 그 부호에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점검이 모두 다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버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좌표 구하는 거거든요. 좌표. 이렇게 위거 조종량을 구하고 경거 조종량을 구해서 조정 이거와 조정 경거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합이거와 합경거를 구하는데 합이거 합경거는 결과적으로 x와 y를 구하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A, B 이렇게 있죠. A, B 측선이 있으면 XA와 YA, 요 문제에서 XA와 YA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XA와 YA는 문제에서 주어짐. 그리고 우리는 이 거리와 요 방위각과 거리를 알죠. 방위각과 거리를 알면 요 B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값은 L 코사인 세타고 이 값은 L 사인 세타죠. 그러면 여기서 요 L은 여기서 요 L은 AB 측선의 거리를 문제에서 주어진 AB 측선의 거리를 계산하면 넣으면 되겠고, 세타 값은 AB 측선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AB 측선에 방위각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XB를 계산하게 되면 XA에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고 YB는 요만큼에다가 요걸 더해주면 돼요. 이 점이 이제 C점이에요. C점은 요게 요만큼이 위거고 이만큼이 경거가 되는 거죠. 요 점이 C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 C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C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C는 XB에다 플러스 L 코사인 세타, YC는 YB 플러스 얼마? L 사인 세타로 해서 계속 누적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측선에 대한 측점 A점 주어진 좌표, B점, C점, D점의 좌표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좌표가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택지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폐합 오차와 폐합비를 구하는데, 이 폐합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딱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만큼의 요게 딱 이렇게 폐합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즉 폐합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요걸 확대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폐합 오차거든요. 좀 전에 각 측선별로 위거를 다 더하면 얼마? 제로. 경거를 다 더하면 얼마? 제로. 근데 제로가 나오지 않으면 이만큼의 위거 오차와 이만큼의 경거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폐합 오차가 발생한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개를 제곱해서 뭐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즉 위거 오차의 제곱에다 플러스 경거 오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폐합 오차를 구할 수 있고, 폐합비는 총 길이분의 폐합 오차예요. 총 길이분의 무엇이다? 폐합 오차가 된다. 그러니까 폐합비는 총 길이분의 폐합 오차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폐합 오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거 오차의 제곱 플러스 경거 오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폐합비는 반드시 분수의 형태로서 계산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분수의 형태로서
나타내게끔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성과 정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총 정리 순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제에서 얘가 주어지죠. 먼저 각오차를 계산합니다. 각오차. 요 각을 다 시그마 알파를 하게 되면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180에 n-2랑 같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문제에서 현재 공단에서 큐넷에서 제공하는 그 예시 문제에서는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몇 도가 나와야 돼? 36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각오차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알파 이꼴 180에 n-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걸 폐하부차라고 하고 측각오차라고 하고 각오차가 나왔으니까 조정량 계산해야 되겠죠. 조정량은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나누기 4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조심할 것은 360도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보정?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보정을 하냐면 플러스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차의 배부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각을 계산하죠. 조정각은 문제에서 주어진 교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량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번 검산한다 그랬죠.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36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조정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를 계산을 해요? 방위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조정각을 통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하게 되죠. 이때 요게 바로 AB 직선의 방위각이죠. AB 직선의 방위각은 주어져요. AB 직선의 방위각은 주어집니다. AB 직선의 방위각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BC 직선의 방위각은 요게 B 직선의 요 각이 바로 BC 직선의 방위각이죠. 그럼 BC 직선의 방위각은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 플러스 각도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요 각을 또 더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고 그만큼 더 가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360도로 하면 되겠고, CD 측선의 방위각은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도를 더하고 요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그죠? DA 측선의 방위각은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한 다음에 플러스 각도를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서 끝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도 구해보자? DA 측선의 방위각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AB 측선의 방위각을 구해보자. AB 측선의 방위각. 그럼 여기서 요게 AB 측선의 방위각이잖아요.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DA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한 다음에 플러스 요 각을 하게 되면 AB 측선의 방위각이 나와야 되겠죠. 반드시 주어진 값하고 어때? 반드시 확인해라. 반드시 확인해라. 즉, 요 문제에서 주어진 AB 측선의 방위각과 여기서 계산했을 때의 AB 측선의 방위각이 반드시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측각오차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조정량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아니면 조정량까지 잘 계산했는데 더해야 되는데 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점검이에요. 자, 이렇게 방위각을 계산한 다음에 위거와 경거를 계산하는데 이건 지워볼까요? 자, 위거는 어떻게 구하고? 거리 코사인 세타고, 경거는 거리 사인 세타로 위거와 경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계산하는데 시그마 위거를 하게 되면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위거 오차. 시그마 경거를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경거 오차. 위거 이만큼의 플러스 요만큼 B식선의 위거 이만큼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다 합을 내면 얼마? 0.
똑같은 내용인데요. 경거 이만큼 A, B 직선의 경거 이만큼 플러스 B 직선의 경거 이만큼 플러스 CD는 이만큼 마이너스 DA는 이만큼 마이너스 합을 내면 0.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이 경거 오차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를 구하면 이제 조정을 해서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하는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때는 뭐를 적용한다? 컴퍼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하게 돼요. 자, 컴퍼스 법칙은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리의 길이의 비례, 측선장의 비례에서 오차를 배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건 무엇이다? 조정량 구할 때 위거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경거 오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보정,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거 조정량과 경거 조정량을 구한 다음에 조정 이거와 조정 경거를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조정 이거와 조정 경거를 다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조정 이거에 합을 냈을 때 0. 조정 경거를 합을 냈을 때 얼마? 0.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이거와 합경거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한다? 폐합오차와 폐합비를 구합니다. 폐합오차는 위거오차의 제곱 플러스 경거오차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고 폐합비는 총길이분의 폐합오차다. 반드시 폐합비는 문제에서도 주어졌듯이 분수로서 나타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몇 분의 1 이와 같은 형태로 정답을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시험의 2차 시험에도 출제되는 성과 정리에 대한 즉 다각 측량과 관련된 폐합 트래버스가 나왔을 때 컴퍼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폐합 트래버스를 조정하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항상 계산할 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순서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중간 과정에서 검사해야 될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서 실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씩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